안녕하세요. 경희바라난 의원 주진호 원장입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 중에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소화불량의 정도가 그냥 소화제를 먹으면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가스가 차거나 명치가 불편하고 한 숟가락만 먹어도 계속 체한다. 이렇게 돼서 병원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등도 이상의 소화불량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런 분들이 계속 소화불량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큰맘 먹고 내시경을 했는데 내시경 결과 큰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약을 좀 먹었는데 조금 낫는 듯 하다가 또 계속 소화불량이 생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분들에게는 신경성입니다 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신경성이라는 말은 이분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좌절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겪고 있는 소화장애의 실체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증상은 존재를 하지만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예민하다, 과민하다, 의지가 약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것은 결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분들 중에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소화불량은 공황장애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뿌리에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성적인 소화불량 환자의 약 70% 정도가 이런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런 분들을 보통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능성 위장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요? 위에는 이상이 없는데 계속 소화가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과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설 중에 하나가 바로 내장 과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장 과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 자체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위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이 신호 시스템이 과민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똑같은 음식, 똑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편하게 소화가 잘 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뇌로 올라가는 신호의 볼륨이 키워져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기능성 위장장애의 만성 소화불량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불안과 스트레스가 이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뇌에서 신호 처리 방식을 바꿔서 이 위장관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더 크고 위협적으로 증폭시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화불량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에서 같이 작동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 기능성 장애를 더 이상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부르지 않고 장뇌축 가설 또는 장과 뇌가 함께 작용하는 상호작용 장애, 장뇌 상호작용 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위장관을 단순히 소화를 시키는 하나의 장기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장관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위장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끊임없이 감각 신호를 만들어내는 감각기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장관의 움직임이라든가 위장관 안에서의 포만감, 음식의 이동, 그리고 산도 같은 이런 감각 신호들, 물리적인 화학적인 신호들을 끊임없이 수집해서 뇌로 올려주는 가장 거대한 감각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장관은 매 순간 자신의 상태를 뇌에게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몸 안쪽에 있는 감각의 신호를 느끼는 것을 바로 내수용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위장의 이 감각 신호들은 어떻게 뇌까지 전달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핵심 통로가 되는 것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장관의 감각 신호들은 미주신경을 타고 뇌간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고립노획이라고 하는 이제 핵을 거쳐서 청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청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고 이 물질이 편도체에 도달해서 위장관에 있는 감각 신호들이 편도체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위장관에서 편도체로 올라가는 이 신호의 과정들이 바로 공황발작이 일어나는 이 과정과 똑같은 경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심장이나 호흡기에서 뇌로 올라가는 감각이 증폭되면서 위협과 공포로 해석되는 이제 과정인데요. 이 과정도 결국 위장관에서 뇌로 올라가는 상향식의 전달 과정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위장이나 심장이나 하는 출발점만 다를 뿐이지 최종적인 목표와 그 과정의 경로는 같은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제 장과 뇌를 연결하는 이 미주신경의 내수용 감각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새로운 치료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인지행동 치료 같은 곳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편도체에 대한 것이 되겠는데요. 자, 편도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공포의 중추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연구를 통해서 이 편도체는 공포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를 조절하고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고 있었느냐? 내수용 감각, 내장에서 올라오는 감각들을 걸러서 필터링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허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도체가 우리 몸에서 내장에서 올라오는 감각들을 필터링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 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도체에서 필터링 해주는 이 시스템이 만약 과민해지게 된다면 내장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을 우리는 굉장히 증폭되고 그리고 위협적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위장 신호가 이제는 이제 위험한 신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부룩하다라고 하는 이 소화기의 증상 하나가 뭔가 불안과 공포로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울렁거린다라고 하는 이 위장관의 신호가 뭔가 몸에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공포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 필터링 시스템이 과민해지면 이제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위장관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편도체에서 과민하고 위협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고, 이 불안과 공포가 다시 소화기관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이것이 다시 또 편도체에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가라앉았다가도 얼마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올라오는가? 그것은 바로 이 우리 몸의 시스템 내 기저에서 이런 내장의 감각의 과민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장의 감각의 과민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또다시 이 내장의 감각의 과민함이 우리 몸에, 우리 뇌의 편도체에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의학에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몸과 뇌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이론론적인 체계로 보고 이론과 임상을 실천을 해왔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뇌 장축과 가설된 것을 한의학에서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의 순환이 막혀서 나타난 여러 가지 신체와 정서의 문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라든가 또는 두통, 어지럼증 같은 문제,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문제나 불면증 같은 것도 나타나게 되고요. 정서적으로 불안과 짜증, 분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기울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담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담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관에 쌓이게 되는 이제 노폐물을 의미합니다. 이 위장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 불안이라든가 불면 같은, 또는 심장이 두근거린다든가 이런 자율신경의 신호를 이제 증폭시키고 폭주시키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담적의 현상이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심담허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담허겁은 심장과 담이 약해져서 겁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평소에 작은 소리나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시는 현상을 경험했거나 옆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공포영화를 잘 못 본다든가 공포영화를 한번 보고 나면 그런 잔상들이 오래 남고, 또는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 같은 것을
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겁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상태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편도체의 필터링 시스템이 예민해지거나 과민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호들을 잘 걸러내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편도체에 전달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접근은 몸과 마음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위장을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뇌 정소로 올라가는 하나의 전체 시스템으로 보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추구해왔고 임상에서 실천해왔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 중에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한 뿌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을 테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그냥 신경이 예민하다, 신경과민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지가 약해서 된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 내장의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과민해져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자, 그래서 이 공황장애와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까지 잘 치료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접근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뇌를 조절을 해서 신체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뇌에서 몸으로 내려가는 탑다운 하향식의 방식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수용 감각의 과민함을 조절해서 뇌의 불안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이 상향식의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저는 이러한 이 상향식의 조절의 방식을 바텀업 패닉케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의 일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상향식 조절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지금 현재 출판사에서 이제 책이 출간 작업 중에 있고요. 9월쯤에 이제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도 잘 안 되고 또 재발하고 왜 재발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바로 공황은 왜 재발하는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함께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앱을 지금 만들어서 이 앱도 책과 함께 조만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으로 이해하시고 앱으로 여러분들을 관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공황을 관리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공황장애와 만성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이 왜 소화불량이 자꾸 나타나는지 좀 이해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신경이 예민하거나 또는 의지가 약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